안녕하세요. 저희 스튜디오에 솔빛 엄마 이남수 씨 저희 모셨습니다. 솔빛 엄마 이남수 씨. 네. 안녕하세요. 솔빛 엄마 이남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남수님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책 사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솔빛 엄마 이남수님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2001년도에 전설의 그 책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라는 책을 처음 내셔서 이제 초등학생도 엄마표 영어를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남수 선생님은 공교육 쪽과 굉장히 많이 연계를 하셔서 강연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울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네, 아직도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요. 2008년에 솔빛 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 그 전에 참 솔빛이네 엄마표 영어 연수 지금 사인해 주신 이 책이 나왔고 개정판, 2008년도에 이 개정판이라고 하시는 책이죠. 그래서 솔빛이의 이제 좀 더 큰 얘기를 또 담아 주셨고요. 그리고 솔빛 엄마의 부모 내공 키우기도 같은 해에 또 내주셨고. 그리고 톡톡 튀는 솔빛이네 영어 연수라고 2014년에 이제 거의 이제 그게 진짜 완결판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영어 교육의 완결판이신 거죠. 2017년에 또 책을 내셨어요. 예, 그거는 저희 딸하고 같이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디지털 놀이의 시대 아이와 소통하기라는 책을 같이 아이랑 같이 냈어요. 솔빛이와 같이. 솔빛이하고 같이. 너무 멋지다. 네, 그리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어머님과의 소통 창구로서 solvidenglish.com 자막 제가 넣어드릴게요. solvidenglish.com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또 SNS에서 라방도 하고 계신다고요. 솔빛이네 라방을 월 1회 하고 있어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게 저희 처음 만난 거 기억하세요?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2002년인가? 거의 제가 책을 내고 그 초창기였으니까 2002년이나 2년 한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쑥쑥닷컴에서 저희가 유아교육 박람회, 유아 영어교육 박람회 이렇게 해서 그 코엑스에서 할 때 제가 저를 강사로 초대해 주셨죠. 초청 강사를 섭외를 할 때 또 이제 너무 영광이었어요. 저희도 너무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이실까 하고. 왜냐하면요, 저는 서점에서 히플러님 책을 그 전에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표를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강의를 섭외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책 내셔서 몇 년대에 내셨더라? 저는 1999년도에 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 책 내고 했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너무 진짜 영광이고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거의 20년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2002년이면 아이들이 정말 우리 애들이 애기였을 때고 아직 그때가 중학생 그때 저는 이제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낸 거거든요. 와. 이제는 다 성인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30대입니다. 네, 저희 아이도 뭐 이제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지켜봤죠. 서로 만난 적은 별로 없지만 활동하는 것들을 늘 이렇게 서로 조금씩은 비껴가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엄마표 그 유아 영어에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히플러 지금 제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요. 히플러님만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엄마표 영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각각 책을 냈는데 저는 완전히 깐난애기 때부터 시작하는 유아 영어를 엄마표로 하는 경우였고요. 그리고 이남수님은 최초로 이제 초등생인데 처음 시작하는 케이스였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엄마표 영어 그러면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뉘는데 유아 영어 때보다 자연스럽게 이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습득과 학습 얘기. 그래서 습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아 영어 시기에는 엄마들이 직접 이제 튜터링 비슷하게 직접 가르치거나 이렇게 좀 많이 견인을 하시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습득을 기본으로 하고 듣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조금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취하는 거죠. 엄마가 직접 영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영어에 자신 없는 엄마들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전 모든 어머니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됐었던.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영어를 못해도 된다, 열광적인 반응을.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제 제 책을 냈을 때 제가 조금
어머님들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못해도 된다라는 그 전제는 깔았지만 그치만 공부는 하셔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해서 어머님들 되게 부담을 많이 줬었거든요. 제가. 근데 초등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약간 뭐지 관점이 달라서.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때 히플러님 책을 봤을 땐 이미 아이가 유아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어를 충분히 노출을 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 원리를 중심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이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엄마들 더더군다나 이제 엄마표 영어 교육을 했고 더더군다나 성공적으로 한 케이스를 이제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기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쓴 저자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부터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7살 때까지 아이가 한글을 못 읽었는데 네 전혀 조바심 없이 기다리셨다는 거. 아이를 키우면서 조바심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죠. 조바심이 있어야 사람인 건데.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그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안 믿기는데요. 그리고 좀 늦게 깨이는 사람? 대기만성형. 대기만성형. 제 스스로를 대기만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한글을 몰라서 그 학교에서 굉장히 그 무안을 당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까지 있을 정도로 제가 좀 그렇게 늦었어요. 아니 근데 우리 세대는 솔직히 60년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 때 한글 모르고 들어가지 않았나요? 모르고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좀 그걸 잘 못했던 거, 늦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나보다 똑똑하더라고요. 다행히 그죠. 우리 모두 다행히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그렇게 잘 못했는데 점점 살아오면서 저는 되게 자신감을 제가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솔직히 책도 낸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하고 빨리 하고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제가 좀 가졌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어떤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는 나보다 빠르지 늦진 않다. 모든 발달 과정에서 맞아요. 특히 지적인 발전 과정에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엄청 바빴어요. 제가. 무슨 일로요? 저희 솔빛이 아빠가 전교조라고 전교 교직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서 해직이 됐었어요. 네, 책을 봤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한 살 때 해직이 됐거든요. 한 살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한 살 때 해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계를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제적인 그리고 육아도 담당해야 되는 약간 처음 결혼 생활하고 또 서울에서 살다가 울산에 가서 살았었는데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문화적 충격과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조급함이 도리어 덜 했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 내 삶이 버거웠기 때문에 그냥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잘하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해요. 내가 만일에 되게 조건이 좋았다면 또 어떤 과열로 아이들을 힘들게 했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약간의 살면서 결핍 같은 것들은 도리어 그것들이 맞아요. 자기한테 또 그런 인생에 또 힘을 좀 주는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의외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엄마표 영어로 책을 내신 저자분들이나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면은 우리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죠. 여유를 가지고 여유 가지라고 막 조바심 내고 계속 확인하고 이런 게 의외로 다른 분들은 되게 막 우리 속된 말로 빡세게라고 하죠. 빡세게 시켰을 거야. 뭔가 애를 잡았을 거야. 뭐라 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장기전으로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안 되죠. 장기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유아 때 시작하든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저는 이제 일단 제 경험이 유아 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아 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기준으로 권하더라도 제 기준으로 권하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일찍 시작한다고 일찍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라는 게. 예, 장기전이죠. 예, 진짜. 미국에서 살다 와도 또 노출이 없어지면 잊어버려요. 어릴수록 더 많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좀 커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모가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얘기하는 가성비가 좀 가성비 갑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 케이스인지 왜냐하면 늦게 시작했는데 아이가 정말 스폰지를 빨아들이듯이 정말 금방금방 일취월장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영어를 읽거나 시험 치는 영어는 발달돼 있지만 말하는 게 좀 잘 안 됐잖아요. 약하죠.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는 그래서 굳이 뭐 읽고 쓰기 이런 거 영어책 많이 읽고 시험 잘 보는 아이보다는 영어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영어를 또 제가 지향했기 때문에 그게 잘 아이의 그 특성과 그게 잘 맞아서 그것들이 결과물이 보여지면서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로 말할 줄 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엄마표 영어지만은 이제 시작 시기, 방법 굉장히 차이가 많죠.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표 영어 그러면 이제 저는 큰 두 줄기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유아부터 시작하는 제가 시작했던 영어처럼 그렇게 엄마가 직접 티처링, 그러니까 튜터링을 해주는 거. 그리고 솔빗 엄마님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솔빗 엄마님의 교육 방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딱 소개를 해주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듣기 중심으로 듣기 먼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크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서 학습이 진행되니까 학습은 학교에 조금 믿고 맡기고 학교의 기본 과정을 가져가면서 집에서는 듣기 활동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학교와 가정이 교육이 좀 협력해서 진행하는 방식을 저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솔빛인의 영어 연수는 듣고 말하기 중심이긴 하지만 학교의 교육 과정과 협력해서 진행한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이제 공교육 영어가 시작된 시기에 시작을 하신 거죠. 엄마표 영어를. 그래서 고 3학년 전후로 시작하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막 학습을 막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 힘드시다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 보면은 그 교재 소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 영어 시작하신 분, 유아 영어 시작하신 분께 또 공통으로 보통 우리가 추천하는 처음 시작하는 교재로는 초등 영어 때 시작해도 그림책이나 리더스나 이런 거를 많이들 추천하는데 책을 읽으면서 되게 특이했던 게 특별히 솔비치는 뭐 그런 거를 많이 읽었다기보다 먼저 관심을 보였던 게 만화책이라고 들었어요. 일단은 들었기 한 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쭉 들었고 읽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지금 어머님들은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세대 때는 영어 없었잖아요. 교목이.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영어 과목이 있었거든요. 초3 때. 그게 처음 시작한 세대예요. 저희 아이가. 거기 선이 처음 시작한 그 세대였구나. 그 선을 긋는 세대예요. 좀 약간 그런 획을 긋는.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좀 배우고 또 물론 이제 제가 그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걸 제가 듣기 활동을 집에서 하긴 했지만 그 1, 2학년 뭐 전에 사이에 그 4학년이 되기 전 사이에 그냥 일반적으로 엄마들이 하시는 학습지 이런 것도 조금은 시켜봤어요. 근데 학습지, 너무 아이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학원도 조금 보내봤는데 아이도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 그만두고 제가 4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정도 듣기가 되고 나서 학교 교육 과정 이런 걸 진행하면서 이제 책을 관심을 뭐 책을 아이가 영어를 읽겠다 이런 거보다도 좀 읽는데 관심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4학년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만화에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만화, 영화, 만화책 둘 다요. 그렇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친구들이 또 그런 학습 만화도 이제 그때 좀 점점 많아지고 많이 볼 시기죠. 뭐 그다음에 그 짱구는 못 말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말해도 되나? 그럼요. 현실이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좋아하고 하는데
만화책을 무조건 못 보게 하는 것들은 그 아이하고 이제 그 관계가 나빠지고 하니까 예, 저는 굉장히 그때마다 이제 어쨌든 대안을 찾아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영어로 된 만화책을 본다면 엄마가 이제 만화책을 오케이 해주거나 사주겠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고른 게 뭐 이제 가필드라든지 또 그 스머프. 예, 뭐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예. 굉장히 가필드를 좋아했어요. 진짜. 그 엄마는 굳이 저런 책을 꼭 읽어야 되나? 좀 더 좋은 책 읽으면 좋겠지라는 게 있는데 계속 읽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요. 아이가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인데 영어로.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어서도 하려고 그러는 것들을 영어로 하게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꾸 공부를 시키려고 TV를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영어로 된 거를 봐도 된다. 그걸 일맥상통하는 게 만화도 포켓몬하고 디지몬도 그렇죠. 그 원래는 일본 건데 그죠? 영어로 된 거를 찾아서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을 보고 싶다는데 못 보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 포켓몬을 계속 우리나라 말로 보게 하면 맞아요. 영어를 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이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영어로 된 포켓몬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고요. 또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컴퓨터 게임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럼 영어로 하는 게임을 구해준다든지 우리도 그거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좋아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가 좀 코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또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아이를 키우면서 같이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참고해야 될 만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표현? 영어 연수라는 표현. 영어 연수.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 어학연수 많이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엄마표 영어랑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차별화 생각도 있었고요. 해외 연수 가는 것 대신에 할 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엄마의 연수,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가 연수받는 엄마도 약간 그런 내용들까지 좀 그렇게 잡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엄마랑 같이 있는 집에서는 어쨌든 연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어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고 그 약속을 한 거죠 아이가. 그렇죠.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귀국 파티. 귀국 파티. 그 단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해외로 연수 갔다라고 아이하고 상상하면서 약간 놀이처럼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그냥 아이하고 같이 뭐 이렇게 진짜 막 어린아이들처럼 노는 그게 아니라 이 상황극 자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미국이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24시간 내내 영어만 들렸냐. 그래서 미국 간다고 24시간 영어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방송을 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나오는 방송을 보는 거죠. 근데 그거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만 제가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부분. 그래서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영어를 안 하는 날, 영어가 들리지 않는 날을 귀국 파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아이하고. 너무 긍정적인 말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좋죠. 귀국 파티. 그래서 뭐 며칠 엄마들이 막 며칠 뭐 애가 뭐 며칠 내지는 조금 오랫동안 영어 듣기를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서 연수하다가도 귀국하잖아요. 할 수 있죠. 유학 가도 오잖아요. 한 달도 오면 그러면 막 친구들 만나고 그럼 영어 안 하자 우리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할 수 있는 거고 귀국 파티는 그러니까 귀국 파티라는 걸 계속하지는 않지만 귀국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귀국 파티 이제 귀국한다는 것을 애가 영어를 안 듣겠다는데 그걸 막 화내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출국 파티. 그건 다시 멋지다. 영어를 출발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엄마 표현의 가장 큰 장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내 아이의 상황, 정서를 엄마가 꿰뚫고 이게 다독이면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이면 언제든지 고향에 불러오는 것처럼 다독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물 중심으로 또 많이 듣기와 말하기를 이끌어주시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등이니까 또 강조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얘기하셨던 게 유아기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도 다르게 말씀드리는 게 유아기 때 하는 것은 육성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 육성으로 엄마가 할 수 있는 육성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매체나 오디오를 이용하신다면 그거는 초등 이후로 좀 미뤄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엄마들은 좀 발음이 안 좋든지 말든지 육성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사실 저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매체를 이용할 경우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런데 엄마가 육성으로 하는 게 도저히 나는 너무 힘들고 못하겠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면 된다. 그 대신 육성으로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책을 많이 읽어주시라.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강의에서도 그런 부분 질문도 많이 나오고 해서 강조드리고 있고 사실은 제가 책을 내고 좀 나름 유명해지고 방송에 나가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게 비디오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고 뭐 제가 보여주라고 보여주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뉴스나 이런 데 나올 때마다 조금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원칙 없이 무조건 많이 보여줘라가 절대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특히나 유아기에는 유아기 때는 저는 정말 말리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어쨌든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한 4-5살짜리 아이가 만화 영화를 영어로 본다 하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저는 제가 이제 일명 제가 강의할 때요. 엄마들의 신경 안정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영어를 그렇다면 매체로 할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시고 싶다면 7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일주일에 30분만 하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일주일에 30분이요? 와 너무 짜신데요? 일주일에 30분.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서 막 영어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 엄마가 불안하잖아요. 그럼 신경 안정제를 복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날 조금 해요. 그러고서는 나의 마음의 안정. 안정을 그다음에 이제 게을러서 내가 까먹거나 안 했으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살다가 또 누군가가 자극을 주면 그때 잠깐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엄마가 육성으로 하는 경우에는요. 엄마가 기본적인 체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노출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책을 읽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매체를 틀을 경우에는 엄마가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고 또 이 아이는 손을 넘게 되는 거죠. 거죠.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크면 바깥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들려줄래야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미디어 중독이라든지 매체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3학년 이하의 아이들,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그 아이의 생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3세의 아이면 거의 외출하지 않기도 하고 집에만 있다고 치면 그 아이한테 많은 시간을 노출할 경우에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요. 그 아이가 그럼 우리나라 말은 그 시간에 얼마나 들었을까. 그렇죠. 근데 이 오디오에서 나오는 거나 이런 매체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말이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30분만 들어도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연속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어휘의 수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래서 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매체는. 쉽게 과하게 노출돼.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성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육성으로 하실 경우에는 뭐 엄마가 체력이 있기 때문에 30분 이상 하기 힘들어요. 매일 하셔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건 또 엄마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또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시간을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짜게는 얘기 안 하는데 매체로 하실 경우에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저도 사실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혹은 3학년 이상이면은 매체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좋다고는 하시는데 둘째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죠. 큰애는 초등학생인데 둘째가 유아인 경우 형아가 누나가 보는 거를 같이 보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또 분리연수라고 해서 이름을 또 붙였어요. 정말 되게 다 명명을 하셨군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오고 또 사례가 발달하고 또 제가 아이 하나 키웠잖아요. 아, 네. 저 히플러님은 두시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를 키웠기 때문에 엄마들이 하나니까 했지. 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둘이거나 셋일 경우에도 나이 차이에 굉장히 그게 많이 나요. 차이가. 그래서 어떤 경우냐에 따라서 또 되게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분리연수를 하시라라고, 이것도 일종의 그런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라는 측면에서 작은 아이가 큰 아이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하는 집들은 잘 되고 있고, 콘텐츠 이제 큰 아이가 볼 수 있는 레벨 것들 콘텐츠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그게 더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막 보고 싶어 하면 너도 뭐 3학년이 되면 볼 수 있다. 아니면 4학년이 되면 볼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리고 그걸 기다렸다가 뭔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이 돼요.